자기소개서 2개, 포트폴리오 2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 오늘 그 좀 퀴즈 느낌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여기서 어떤 것들이 좀 실수일까, 어떤 걸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 보시고 있는 사례는 HR 쪽 이제 지원하신 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의 직무 수행을 위해 본인의 경험 및 노력을 기술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례이고요. 네. 해당 자기소개서 읽어보실 시간 1분 30초 정도 드려볼 테니 읽어보신 후에 각자 본인만의 제 생각 틀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놓은 정답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마음대로 내주시는 것은 너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90초 정도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되면 좋을 것 같은지 제가 왜 이게 조금 아쉬운 사례로 가지고 왔을지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90초 드리겠습니다. 네, 90초 지났습니다.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냉침 밀크 저 냉침 밀크티 진짜 좋아하는데요. 냉침 밀크티님의 네, 의견 주셨고, 네, 한 30초만 더 기다렸다가 딱 3분 채우고 한번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엉엉주님이 또 말씀해 주셨고, 네. 나의 경험이 지원원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더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비슷하게 잘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5초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은 계속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일단은 한번 그러면 이분의 자기소개서에서 좀 괜찮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괜찮았던 점이 뭐냐면 지원 동기 여러분 쓰기 진짜 어렵고 그중에 회사에 대한 얘기 쓰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걸 되게 잘하신 편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잘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 명이 여기 들어가고 글로벌 무역과 유통을 넘어 어떠어떠하게 도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다라고 해주셨고요. 특히 너네 회사가 어떻게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유연하고 도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융합형 인재를 채용할 기준을 수립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HR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 파트를 보시면 지원 동기 굉장히 깔끔하게 네, 지금 그 산업에 대한 이야기와 기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직무에 대한 얘기 모두 넣어서 사실 지원 동기는 저는 이분의 지원 동기 수정할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동기는 정말 참고하실 만한 굉장히 괜찮은 네, 그러니까 소스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냉친 밀크티님, 엉엉주님, 이피디님 이렇게 세 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모두 조금 이제 어떤 맥락으로 저는 느껴지냐면 결국은 제가 좀 정리를 적어놨는데 나열식 안 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자기소개서였는데 아마 나열식인 것 때문에 이제 결과가 안 느껴졌다라는 이제 냉친 밀크티님의 의견과 엉엉주님이 그래서 약간 이게 지금 어떤 역량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지? 라는 얘기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PD님께서도 네 느낀 점, 배운 점이 없어서 아쉽다. 역량이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열식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를 위해 부트캠프를 통해 서류 전형 평가 기준 수립부터 근로계약서 작성까지의 채용 실무를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부트캠프에서 뭘 하게 됐는지에 대한 한 줄 요약을 해두셨고요. 그것부터 쭉 나열입니다. 요 과제에서는 이런 걸 수립했고 각각의 방식에 따른 장단점과 보완 방법을 고민했고 채용 홍보반을 기획하는 과제에서는 이런 것들에서 설계를 했고 라고 하면서 여기 전체가 뭐 하나를 깊게 하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전체가 부트캠프에서 활동했던 내용에 대한 나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사실 문제가 있는데 나열인 것 자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그냥 나열이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입니다. 이게 비록 만약에 이게 지금 교육 내용이 아니고 내가 완전 주도적으로 무언가 한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깊게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좀 취업 준비 해보신 분들이니까 STAR로 하는 경험 정리 아마 알고 계실 텐데 하나의 경험에서 깊게 시츄에이션이 어땠고 태스크가 어땠고 액션이 어땠고 리절트가 어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적어주셔야지 다양한 경험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라고 적어주시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은 자기소개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평가자가 보기에 이 사람이 그래서 뭐 하나 잘한다는 걸 느끼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
번째로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사실 이분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나열이 아니고 어떤 나열이죠?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사실 나열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절대 안 되겠죠? 이건 그럼 지금 이 부트캠프를 수강하신 분들 전체가 쓸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 분 얘기해 주신 거 다 맞았고, 그렇게 좀 보이게 되는 이유가 나열식이기 때문인데, 그 나열이 하나의 경험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나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특히나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나열도 아니고, 이 부트캠프의 교육 커리큘럼, 교육 내용에 대한 나열이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닌 부트캠프 수강하신 분 모두의 이야기, 사실 네, 교육을 들었던 사람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해당 이제 그 작성자 분의 어떠한 역량이나 경험을 대표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조직의 상황에 맞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역량이 아닙니다.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기획해본 경험을 해보신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분이 대체 어떤 역량, 그러니까 스킬을 길렀는지 사실 나와 있지 않다고 보셔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역량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활동에 대한 요약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어왕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걸 통해서 내가 기른 역량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거의 예시는 조직에 대한 뭐 조직 수준을 진단하는 역량이라던가 아니면 조직에 맞는 뭐 무엇을 하는 역량 아니면 HR 관련된 뭐 제도를 찾아보는 역량 등으로 해서 역량은 사실 좀 더 내가 제너럴하게 다른 데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이건 사실상 이 경험에서 했던 일을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남들과 다르게 뭐가 좀 더 특출났었는지 같은 그 스킬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조금 아쉬웠고요. 마지막에 저는 사실 똑같은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그리고 또 부트캠프 경험을 통해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와 실질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HR 실무 경험을 역량을 쌓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량이 아니고 실무 경험이죠. 네, 역량은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역량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역량 키워드,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뭐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꼼꼼함, 섬세함 이런 것들이 역량이지 요거는 역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량이라고 이런 거를 좀 포장하시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역량이 아니고 경험인데 이걸 계속 해서 내가 뭘 잘한다는 거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입사 후 회사의 성장 방향과 인재상에 맞는 채용 기준을 수립하고 구성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HR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요거랑 그래서 이제 소제목이 매칭이 되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HR 전문가. 근데 여러분 아마 똑같이 말씀하시겠지만 네,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검지가 사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지원자분께서 네, 작성자분께서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HR 관련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문장과 소제목이 모두 좀 허공에 날아가는 듯한 그런 좀 인상을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공에 날아가는 허공 이거 마음이 아픈 얘기네요. 소제목이 모두 와닿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트캠프를 좀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트캠프라는 워딩을 평가자가 알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평가자는 부트캠프가 요즘 많아지긴 했지만 평가자가 당연히 부트캠프를 알겠지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이르거든요. 그래서 부트캠프라는 것보다는 정확히 내가 어떤 교육을 들은 건지를 명시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몇 주짜리에 어떤 걸 배우는 무슨 교육이었는지 그래서 이걸 교육이라고 평가 작성해 주셔야지 부트캠프라고 하면 부트캠프가 대체 뭔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인지를 작성하시는 것이 그냥 이제 갑자기 부트캠프를 통해라고 작성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작성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자기소개를 좀 뜯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이해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좀 주디님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 있으면 질문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받고 다음 항목, 그 다음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정도 시간 잠시 기다려 볼게요. 궁금한 점, 이해 안 된 점, 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게 작성해야 할까요? 아, 네, 좋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가실 거라면, 잠시만요. 지금 사실상 이분의 근데 좀 이슈는 뭐냐면,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요 얘기를 쓸 거다 하면 전체적으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를 키워드로 잡을 거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네, 요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전체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즉, 액션 파트를 설명하는 내용 전체가 나는 어떻게 구성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스킬을 길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나는 HR 쪽 관련해서 뭐 HR 이제 관심 없으신 분들이 여기 더 많으시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HR에는 HRM과 HRD가 있습니다. HRM이 매니지먼트의 줄임말, HRD가 디벨롭먼트의 줄임말이라서 HR이 조금 더 채용 쪽이고 HRD가 이제 좀 교육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일이니까 사실 이분이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말했을 때 이분은 HR 중에서 HRM보다는 HRD 쪽을 희망하신다고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분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HR 관련해서 내가 공부를 해보거나 레퍼런스를 찾아본 얘기, 네, 아티클 읽어본 얘기 이런 거 쓰실 수 있고요. 부트캠프에서도 저 얘기를 다 쓰실 게 아니고 왜냐면 지금 여기 다 섞여 있잖아요. 서류평가, 근로계약서 평가 방식 이렇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 채용 홍보 방안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지속적인 성장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보다는 부트캠프에서 배운 내용 중 네, 지속적인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오셔야 하고요. 그 밖에 내가 뭔가 교육과 관련돼서 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교육하거나, 그러니까 뭐 교육 봉사 같은 것도 괜찮아요. 교육 봉사 기획.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 간에 교육을 기획해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잠시만요. 지금 스텝바 너무 좀 내려갔는데, 네. 뚜님께 답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할까요를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을 내가 지원할 것인가 요 얘기는 사실 좀 네, 다 쓰기가 어렵죠. 왜냐면 이 회사에 실제로 어떤 구성원들이 있고 어떻게 내가 성장시킬 수 있는가는 모르는데 나는 결국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라는 키워드를 잡으려면 네, 이 얘기들을 써서 내가 너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정확하게 어떻게 시킬지는 모르지만 보통 구성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를 수 있는 스킬들을 내가 이렇게 길러왔어라는 얘기가 본문에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좀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입사 후 포부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을 넣어야 할까요? 요거는 좀 그럼 궁금한 게 입사 후 포부 문항을 따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식의 지원 동기 문항에서 입사 후 포부 한두 줄 써야 된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는 질문이실까요? 답변해 주시면 네, 다음에 질문 답변 드릴게요. 기용님께서 혹시 서류 이야기뿐만 아니고 면접에서도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 부분에서 산업, 기업, 직무, 역량 모두를 통합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잠시만요. 어떤 면접에서도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 부분에서 산업, 기업, 직무, 역량을 모두. 그러니까 산업, 기업, 직무 얘기를 내가 다 할 수 없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원 동기를 하는데 산업, 기업, 직무 중에 하나만 얘기할 수 있으면 보통 하나만 얘기한다면 기업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만 골라서 얘기해야 된다면 보통은 내가 왜 이 기업에 지원했을까를 이야기하는 게 네, 맞습니다. 이건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리토스님께서 해당 자기소개서에는 Y 회사와 Y 나가 거의 1대1로 적혀있는 것 같은데 회사 이야기의 비중은 이 정도가 적당한 것일까요? 이거는 근데 사실 합격 자기소개서 예시를 보면 정말 다 달라서 제가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은 Y 회사랑 Y 나가 여기다 쓰면 되겠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보통은 Y 회사 대 Y 나가 1대2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40대 60? 좀 더 제대로 말씀드리면 40대 60 정도예요. 네. 근데 이거는 5대5로 작성하셔도 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1대2도 상관없고 대신에 절대적으로 내 얘기보다 회사 얘기가 길어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선 혹은 내 얘기가 좀 2배 정도 많은 선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응님과 엉엉주님이 각각 다른 얘기를 물어보셔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엉엉주님 말씀처럼 지원 동기 내에 마지막 입사 후 포부 한두 줄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이럴 때는 디테일을 하게, 사실 작성하실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냥 마지막에 랩업하는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 지금처럼 작성을 쭉 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더 잘 이 지속적인 성장랑 연결이 돼서 잘 작성을 한 상태라고 하면, 여기 전체 본문이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얘기일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떠어떠하게 구성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HR 실무 역량을 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정도 문장만 적어주시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사 후 포부를 지원 동기에 적으실 때는 진짜 요약을 한 다음에 한두 줄 정도로 너네 회사에서도 기여할게 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여할게라는 내용이 앞에 있는 본문과 굉장히 잘 매칭을 해야 되고, 지금처럼 막상 내가 얘기한 것과 내가 실제로 하겠다고 하는 게 매칭이 안 되면 이게 조금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괜찮았다고 치면은 입사 후 포부 두 문장 정도 뒤에 나오는 거, 이 정도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이은님께서는 입사 후 포부만 여쭤보는 문항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요 자소서랑은 관계가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어볼게요. 보통은 길게 쓰는 곳은 별로 없어요. 보통은 이제 500에서 700자 정도 입사 후 포부를 쓰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단 내가 입사를 해서 합격 사례를 보면 다양한 게 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보이는 포맷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학습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적응을 어떻게 하겠다 같은 얘기가 나오고요. 이때부터 3년, 한 5년 정도, 혹은 이제 어떤 부에서 10년 차 정도까지를 적성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걸 작성하는 방법은 저 3, 5, 10년 차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해당 회사의 채용 공고를 뒤지면 잡코리아나 사라임 같은 데는 닫혀도 그게 다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 뒤져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의 연차에 속한 사람에게 해당 회사가 어떤 정도의 역량을 혹은 경험을, 지식을 바라는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채용 공고에 보통 자격요건 우대사항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뭘 파악하시면 되냐면, 이제 KSA라는 게 여기서 좀 갑자기 등장을 좀 해보는데, 노을리지, 그다음에 스킬, 그다음에 애티튜드로 나눠서 이 회사가 3년차, 5년차, 10년차 정도한테 어떤 지식에, 어떤 역량에, 어떤 태도를 바라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플러스로 해당 회사의 인터뷰 같은 걸 보시면 그 정도 연차가 되면 이 사람이 달성해야 될 목표나 KPI가 뭔지 나와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채용 공고를 통해서 좀 살펴보셔서, 내가 처음에 입사해서 보통 이제 학습을 잘 해보시고 채용 공고를 보시면 내가 이제 지금 채용 공고를 봤을 때 부족한 점이 뭔지를 아실 수 있어요. 내가 채용 공고 읽어보니까 A, B, C, D, E를 요구받고 있는데, 근데 갖고 있는 게 A, B, C밖에 없으신데 지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이제 D랑 E를 열심히 채울게 너가 뽑아주면 이렇게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차, 5년차, 10년차에 어떻게 될지는 그 회사의 그 직무의 3년차, 5년차, 10년차 정도의 채용 공고를 뒤져보셔서 거기에 있는 KSA와 KPI 같은 거 좀 파악을 해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내가 성장해 나가겠다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은 당연히 조금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3년차, 5년차, 10년차 내가 어떻게 진짜 하겠다는. 근데 이거를 조사해서 쓰시면 평가하는 현직자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 회사 3년차, 5년차, 10년차 이런 거 필요한데 얘 되게 잘 이해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의 공부 방법과 그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네 회사에서 10년차 정도까지 크려면 뭐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 같은 것들을 좀 언급해 주시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는 요 정도로 어떻게 쓰면 될지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거니까 입사 후 포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입사 후 포부를 본인의 이제 클리닉 신청을 좀 내주시면 제가 보다가 괜찮은 입사 후 포부 사례가 있을 때 좀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역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버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준비해온 내용이 있으니 제가 다음 자기소개서 한번 보면서 퀴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자기소개서는 제가 그럼 다 짚어드리진 못할 것 같고, 정확하게 딱 한 개 정도 엄청 아쉬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1분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채팅창에 어떤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다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핏 읽으면 잘 쓰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STAR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시간 드려볼게요. 네. 2분 정도가 딱 지났는데 혹시 조금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혹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채팅창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주 다들 똑부러지시는군요. 너무 기쁜데. 네, 이 자기소개서 되게, 네, 틀 잘 잡아주신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두 갈씩으로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뭘 했어라는 거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츄에이션과 태스크, 내가 지금 뭐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라고 또 아주 자세하게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짧고 자세하게 지금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파트가 제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거 너무 좋아요. 액션, 리졸트. 근데 조금 액션이 짧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글자 수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액션, 리졸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요 얘기가 결국 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되게 자세하게 뚜님, 기용님, 어멍주님, 도리토스님 다 맞는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쇼츠를 잘 기획하신 건지, 이벤트를 잘 기획하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사실 해당 내용을 그냥 읽었으면 평가단은 구독자 이벤트 때문에 이건 구독자가 늘었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역량이 어필하고 싶으신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정확히 이제 기용님, 도리토스님 그 참고를 정확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앞에를 읽었을 때는 트렌드를 읽고 기획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해당 내용을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래 트렌드가 반영된 콘텐츠 그래 뭔데? 이거 궁금해지죠. 근데 첫 영상으로 갑자기 구독자 이벤트 내용을 담은 쇼츠라고 해서 이벤트를 그냥 그럼 한 거야? 이벤트를 왜 하는 데가 지금 설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벤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 자정에 참여하신 후에 이벤트 운영까지 맡아서 구글폼으로 수집하고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해서 당첨자를 선정했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얘기가 안 나왔네? 그래서 다음에 좀 궁금해서 다시 읽어봤더니 접근성이 높은 쇼츠 덕분에 영상 공개 후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리절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아이고 여기까지 이제 액션 파트인 건데 네, 여러분이 보신 것과 같이 지금 그러면은 내가 트렌드를 이 사람이 잘 읽는다는 걸 어디서 채써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자기소개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자기소개서는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고쳐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이 구독자 이벤트 자체를 내가 좀 어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앞에서 트렌드를 읽고 기획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 이거보다는 네,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 빠르게 오퍼레이션 하는 거, 추진력 이런 식의 역량 키워드를 써주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내가 트렌드를 읽고 기획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이라고 하시려고 한다면 네, 그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쓰신 분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면 아마 쇼츠의 확산력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트렌드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쇼츠의 확산력이라고 쓰신 걸 봤을 때 트렌드를 반영한 컨텐츠 이퀄 쇼츠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그 직무나 혹은 뭐 영상 쪽으로 쓰시기에는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쇼츠가 이제 잘 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모두가 잘 알고 있고, 그거는 사실 누군가가 막 발견하고 깨달은 게 아니고, 쇼츠가 나온과 거의 동시에 쇼츠가 다른 것보다 무조건 잘 되는 거였거든요. 쇼츠와 릴스 같은 쇼폼 형태 자체가. 그래서 쇼츠라는 것 자체가 내가 트렌드를 반영하는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쇼츠를 내가 기획했네? 요거보다는 쇼츠를 어떻게 기획했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렌드 얘기하고 싶으시면, 네, 충분히 잘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쇼츠 어떻게 기획됐는지 써주셔야 되고요. 구독자 이벤트라고 쓰실 거면 왜 이벤트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얘기를 할 거면 또 이벤트 얘기만 하셔야 되고 쇼츠 기획 얘기를 하실 거면 이벤트 내용보다는 내가 실제로 쇼츠의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참신하거나 트렌드를 반영했기 때문에 잘 된, 그냥 쇼츠 내용 자체가 잘 된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네, 지금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해당 자기소개서 좀 깔끔하게 그래도 네,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 질문 있으시면 또 1분 정도 기다렸다가 포트폴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여기서 끝이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시고요. 너무나도 이번 지금 제가 설명드린 문항과 이제 좀 다른 질문을 주시기보다는 지금 듣고 궁금하셨던 점들이 있거나, 네, 그럼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저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같은 질문들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요거는 글자 수가 적을 경우에 아무래도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팁이 있을까요? 아, 네. 아마 제가 이걸 받았을 때 이제 사실 요구되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 자기소개서 요건 아니긴 했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뚜님이 보시기에 요게 만약에 한 500자에서 700자 정도로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좀 구체성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랬을 때 저의 팁은 뭐냐면 여기를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00자 쓰시면서 뒤에 여기까지 내용 쓰시면 촉박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안 쓰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보통 자기소개서 하나만 내라고 하는데 잘 없고 이런 문항을 내가 내라고 했으면 회사에 어필하는 내용은 어딘가에 쓸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쓰는 거랑 액션 파트를 구체성을 떨어지게 쓰는 거랑 골라야 된다? 그러시면 리졸트까지 하시고 요 뒤에 날리시면 됩니다. 합격 자격증에서 봤을 때 두 갈씩은 필수지만 마지막에 마무리 문장이 필수인 데는 없거든요. 왜냐면 마무리 문장 안 썼다고 해서 안 읽히지 않아요. 근데 두 갈씩 안 쓰시면 안 읽히고요. 액션 구체적이지 않으면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 제한돼 있다. 특히 500자일 때 하실 때는 마무리되는 문장 그냥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2, 3분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주신 분께 여쭤봤는데 조금 해결이 되신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좀 마음 편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도 두 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포트폴리오는 좀 제가 일괄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례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어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결국은 다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미지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이미지를 내가 정리를 해도 텍스트의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더 넣을 수 있겠냐, 아니면 이미지 없는 경험, 포폴에 넣어도 괜찮냐, 같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제 답이 뭘까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지 없는 거 넣으셔도 괜찮고요. 이미지보다 글이 더 많은 게 정상이에요, 포트폴리오에. 이미지가 많이 들어간 페이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페이지에서 이미지가 더 크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 이미지에 서 설명을 충분히 안 해주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지가 내가 정말 많이 쓰고 있다. 이미지가 거의 꽉 차 있고 글자가 잘 보이지 않게 작게 들어가 있다. 그럼 평가자는 그걸 읽고 여러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또 마찬가지로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 같이 봐볼게요. 네, 포트폴리오 보시면 해당 장표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눈에 제일 잘 들어올까요? 이거 너무 쉬운 답변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당연히 포스터가 눈에 제일 잘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분께서 지금 제일 어필하고 싶은 게 뭐라고 써주셨죠? 네, 오른쪽에 보이시겠지만 행사 기획력, 연출력, 그리고 현장 관리 능력을 제일 보여주고 싶다고 쓰셨어요. 그럼 요거를 제일 보여주고 싶은데 얘가 눈에 제일 잘 띄면 이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시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가 행사 기획, 연출, 현장 관리를 보여주고 싶었다면 해당 내용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여러분 꼭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써주셔야 돼요.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평가자는 내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 포스터 같긴 한데 내가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디자인을 했다는 걸 봐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행사를 내가 네 번이나 했다는 거를 봐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테마 같은 걸 맞춰가지고 뭐 테마 맞춰서 컨셉을 잡았던 거를 봐줘야 하는 건지 같은 것들이 사실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내가 이 이미지를 왜 넣었는지, 이 각각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밑에다가 작게 해가지고 뭐 땡땡땡 포스터, 뭐 땡땡땡 포스터, 그리고 만약 이거 컨셉을 좀 내가 더 어필하고 싶은 거라면 크리스마스 컨셉을 살린 어떠어떠한 포스터, 이거는 뭐 청춘의 어떠어떠한 점을 살려서 만든 포스터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이분이 어필하고 싶은 게 포스터 작성 능력이 아니고 왼쪽에 쓰신 것과 같은 행사 기획력 같은 거라면 포스터가 사실상 거의 없어도 무방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이미지 없이 행사 기획력 어떻게 보여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 예시 제가 뒤에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같은 분의 포토입니다. 여기 지금 뭐 쇼츠 캡처해 주신 것들, 유튜브 영상 캡처와 유튜브 썸네일 캡처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보고 평가자가 어떤 점을 이해해야 할까 하면 사실 저는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넣으실 거면 이 컨텐츠에서 평가자가 뭘 봐주길 바랬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썸네일을 여기 넣었는데 썸네일 중에서 뭐 잘한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넣으시던가, 혹은 여기 있는 캐릭터를 내가 좀 등장해서 한 게 잘한 거야 같은 거를 넣어주시거나, 여기 보면 뭐 홈쇼핑 컨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홈쇼핑 컨셉으로 만든 무엇 무엇이라고 써주시거나 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넣으실 때에는 이미지가 내가 왜 넣었는지를 좀 꼭 기재해 주셔야 한다. 이거를 근데 실수하신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모든 분들께서 한번 꼭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지에 근데 설명을 어떻게 넣으라는 거야의 예시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트폴리오 어떤 분이 하신 거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스레드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왼쪽과 같이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성향의 분들이 내가 스레드를 했던 컨텐츠 마케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설명들 다 없이 컨텐츠 캡처해서 그냥 넣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아쉽죠, 여러분. 왜냐면은 뭘 알아줬으면 좋겠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분처럼 여기선 내가 캐릭터를 활용한 거야. 여기선 내가 투표를 활용한 거야. 여기선 내가 해시태그를 활용한 거고, 여기선 내가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미러링 한 거야. 라는 식으로 본인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써주셨을 때야 이 컨텐츠 이미지를 넣어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넣을 때 설명을 쓰라는 것은 뭐 밑에 하나는 조그맣게 쓰셔도 괜찮고요. 지금처럼 조금 더 감각적으로 쓰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각각의 이미지가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시해 주셔야 한다. 이미지만 보고 이 이미지를 막 확대해서 평가자가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카드뉴스 만든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만약에 이거 컨텐츠 한번 만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냥 이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냥 다 캡처해서 줄을 넣으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기획했는지를 뭐 친근한 인스타툰 형식에서 공감할 만한 질문을 던져 흥미를 유발했고, 타깃의 페인 포인트를 자극해서 뭐 어떻게 했다. 해결책으로 USP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마지막에는 행동 유도 문구를 썼다라는 식으로 무언가 캡처해서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한 건지를 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하다못해 학회 하신 분들 중에 장표 넣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장표 했던 거 캡처해서 넣고 그냥 따랑 하면서 캡처해서 넣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표 확대해서 평가자가 이게 장표 이렇게 구성 잘했네 라고 생각하지 절대 않습니다. 해당 장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기획안이나 제안서에 들어간 건지를 이런 식으로 꼭 써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넣으신 그 장표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어떻게 내가 좀 주석을 달고 설명을 달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례라서 또 잠시 기다리면서 이런 식의 페인 포인트 겪고 계셨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얘기 들으시고 나서 궁금한 점, 해결 안 된 점, 페인 포인트 있으시다면은 네,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뼈 맞은 느낌이다라는 말이 뼈를 때리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럼 받아들일게요. 네, 저 원하는 대로. 네, 그리고 하나의 경험당 천에 몇 장 정도를 할애하는 게 좋을까요? 전혀 답이 있지는 않지만, 합격 서류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평균 최대 3페이지 정도 할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직무 기준. 디자인 직무시라면 당연히 그보다 훨씬 더 넘어가도 괜찮고요.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경험당 3페이지 정도 할애하시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학생의 경험, 이게 아니고 학생의 경험 중에 행사를 운영한 에피소드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 학생이 했던 걸 내가 무조건 세상을 다 때려 박아야 된다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인턴 한 것 중에 이 인턴 경험 중에 인플루언서 관리했던 경험 따로 떼서 네, 그렇게 에피소드로 했을 때 최대 3장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 정도로 구성하면 좋을까요? 여기 어떤 질문일까요? 보여주시는 화면 정도로라는 게 이 정도 내용만 들어가도 괜찮냐는 뜻인가요? 아니면 뭐 이 장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거를 말씀하실까요? 내용적인 부분에서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라고 했을 때 각 프로젝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분은 이게 이때 할 수 있는 최선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이 이제 피드백 드려서 이분이 이제 링커리어 마케터로, 아니다, 링커리 아니구나.
카린 혹은 클래스 101 이제 그런 좀 교육 쪽 회사의 마케터로 취업을 하셨는데요. 네, 이분은 사실 이게 부트캠프에서 하신 경험이라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쓰실 내용이 없었어가지고 이게 뭐 이분이 쓰실 수 있는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네, 도리토스님께서 사실 전 요런 질문 조금 어려워요. 사실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도리토스님께서 가지신 경험의 깊이는 또 이 사람의 경험의 깊이와 다를 거라서 네, 이 정도가 그냥 카드뉴스 하나 제작한 정도의 경험에서는 괜찮지만 만약에 카드뉴스에 성과가 있었거나 이 카드뉴스가 목표가 있었구나 매출을 달성해야 되는 게 있었거나 하는 거였다면 훨씬 더 자세하게 네, 해당 내용이 나왔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이면 괜찮을까요는 네, 도리토스님이 가지신 경험이 뭐 비슷한 결이라면 괜찮지만 카드뉴스 자체가 좀 더 어떤 회사나 프로젝트에 속해서 만들었던 거라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넘어가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순서를 제가 어떻게 좀 하려고 했었는지 잠시 까먹었는데 여기부터 잠깐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요거는 리튼이라는 이제 AI 스타트 쪽 약간 깨졌는데 리튼이라는 AI 스타트업 컨텐츠 마케터 합격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마 조금 놀라실 거예요. 에? 이렇게 사진이 없어도 된다고라는 생각 지금 분명히 다들 하시고 계실 텐데요.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요거 읽으셨을 때 어떠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게 이미지가 안 들어가도 내가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할 수도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포트폴리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걸 긁어오다가 깨질 것 같은데, 요렇게 아마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였을 거고요. 잠시 설명을 좀 같이 드리면 이분은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키워드, 컨텐츠 기획, 제작, 그리고 캡컷 쓸 수 있다는 걸 어필하시고 싶었던 것 같고요. 성과 명확하게 있고 요 성과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있다고 이 사람 합격한 거 아니고 이 내용으로 합격한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상황이 이거 있었고 목표가 뭐 좋아요 1만 명을 찍고 싶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여러분 목표가 원래 있었을 리는 없고요. 사실상 대부분 이런 경험들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목표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나는 목표 없이 했었는데 나는 KPI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쫄지 마시고 내가 했던 경험들도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기획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일단 그걸 볼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타깃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레퍼런스 다른 계정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즘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 다음에 당연히 뒷페이지에서 컨텐츠가, 실제로 각각의 컨텐츠가 어떻게 기획됐는지가 나오지만, 컨텐츠 기획 역량이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그냥 캡처해서 넣는 카드뉴스, 뭐 쇼츠 그냥 캡처해서 넣는 그런 포트폴리오들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그 컨텐츠를 기획했는지 플로우를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가지고 온 사례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없어도 괜찮고, 저희 질문 중에 제가 이분은 뽑지는 못했지만, 질문 주신 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전혀 상관없다. 텍스트의 비중이 훨씬 높아도 괜찮고, 그게 좀 더 정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처럼 그 글들이 많아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죄송해요. 지금 요거 블러 처리를 했는데 조금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보고 저 이제 헤어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벤트 기획 및 페이지 제작이고요. 또 비슷한 사례죠. 제가 드릴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요거는 컨텐츠 기획은 아니고 이벤트 페이지를 기획하고 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러 처리된 부분은 모두 회사의 이 해당 서비스 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의 인스타그램에서 배포하는 영어 교육 자료와 자료에 대한 관심과 팔로워 수가 급증함에 따라 무료로 이용해볼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하시고 이벤트 페이지를 기획하고 제작하시고 인스타그램 릴스를 기획하고 제작하셨대요. 여기서 첫 번째로 드는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면 어떤 역량을 어필하고 싶으신지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걸 통해서 읽는 사람이 이 지원자님의 기획에 대해서 봐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제일 크게 있으니까 이 정도로 얘가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아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알아줘야 하는 건지 같은 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이벤트가 성공을 어느 정도 했는데 이 이벤트가 성공을 한 이유가
지원자님께서 기획을 잘해서인지, 요걸 잘 만드셔서인지, 운영을 잘해서인지, 아니면 뭐 혜택이 너무 좋아서였는지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로는 지원자님이 이 이벤트 기획 및 페이지 제작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어필하고 싶으셨는지가 명확하게 좀 정해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성과를 캐치프레이즈에 적어서 목표 대비 뭐 얼마 정도 된 이벤트 달성 이렇게 적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이 이벤트 기획 및 페이지 제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역량을 좀 말하고 싶은지, 이벤트를 뭐 꼼꼼하게 진행한 걸 말하고 싶은지, 추진력을 말하고 싶은지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서 그 내용들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첫 번째로 해당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아쉬운 점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이 이미지가 왜 들어가는지, 이게 지금 어떤 이벤트에 무슨 그림인지가 나와야 하는데, 물론 여기에 간단하게 써있긴 해요. 8월 8일 올림픽 특집 이벤트, 9월 한가위 특집 이벤트 써있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과의 서류 열심히 읽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안 거지,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이거 보고, 오른쪽 사진 보고, 뭐야, 이게 무슨 페이지지? 하고 넘어갈 평가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넣으실 때는 무조건 이게 지금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내가 넣은 건지 명시해주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사실 이분이 어떤 걸 이렇게 정확히 보여주고자 이 경험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벤트 자체를 기획하고 운영해본 그 프로세스를 좀 말하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라면 이 내용을 훨씬 더 자세하게 보여주셔야 하고요. 이 프로세스를 내가 얼마나 추진력 있게 행동으로 좀 잘 옮기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도 이 이벤트 페이지를 기획하고 제작하시는 그 프로세스가 어땠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프로세스라는 걸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그러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플로우가 보이는 방식을 채택했을 때 프로세스라는 것을 보여주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또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리튼에 합격한 포트폴리오이고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어떻게 내가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기 위해서 행동했는지가 보이는 포트폴리오예요. 이분이 만약에 포트폴리오 왼쪽에 작게 이제 내가 어떻게 이벤트 했는지 쓰고 오른쪽에 상세 페이지에 내가 한 거니까 이미지 이따만하게 넣고 왼쪽에 간단하게 설명 써 있었으면 이분이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 거 지금 보시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내가 처음에 보고서를 써서 시장성을 검증하고 SEO 활용을 해서 기획안을 작성하고 프로젝트 운영 관리를 해서 협업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상세 페이지 초안을 제작할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그 이미지를 크게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지를 넣는 대신에 그 밑에 그 이미지가 뜻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나한테 이런 일 시키면 나 기획부터 출시까지 운영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프로세스 면에서 본인이 탁월한 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예시 중에 요거 교내 행사 기획을 했을 때에도 포스터를 크게 넣을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행사 기획을 했는지 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네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식의 기획 경험을 살리는 포트폴리오 형태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요즘 실수를 하신 것 같은 게 화살표가 여기 4개 다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화살표가 아마 이렇게 있는 걸 생각을 하시고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걸 보여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포포를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조금 2개 포트폴리오 뽑아서 또 설명드리고 싶었던 합격 예시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과 5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님께서 오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파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보여주신 장표처럼 프로젝트 했던 이미지 남아있는 거 없으면 텍스트로만 설명해도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요런 사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네. 네. 궁금하신 내용들이 더 있으실까요? 네. 잠시만요. 만약 수치상의 성과가 없다면 이런 경험을 통해 이걸 할 수 있다를 강조하며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마무리보다는 그 헤드카피에 그 내용이 써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수치상의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헤드카피에 땡땡땡 역량을 기반으로 혹은 뭐뭐를 통해 기른 땡땡땡 역량이라는 식으로 그걸 통해 내가 할 수 있게 된 그 역량을 좀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좀 그래도 한 3분 정도 기다렸는데 질문이 더 나오진 않는 것 같아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후기는 저희 취준 공유반, 저희 채널 중에 6번 채널에 있는
죄송해요. 5번 채널 레츠 취중 공유방에 간단하게 오늘 좀 통해서 어떠셨는지 만족도를 알려주시는 것도 좋고, 특히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내가 그럼 느꼈을 때 내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수정해야겠다라고 배우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진행을 했던 주디 클리닉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클리닉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지은 거여가지고 아직 좀 입에 잘 안 붙는데, 주디 서류 클리닉 1회차였고요. 여러분들이 좀 후기나 어떤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됐는지 같은 거 잘 알려주시면 그대로 2회차, 3회차를 좀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또 보완해서 다음 회차들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야기 좀 솔직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만난 김에 한마디만 드리면, 네, 저희 렛츠커리어 커뮤니티 지금 다음 주에 정식 오픈을 할 건데, 그 전에 지금 한 150명 정도 규모로 여러분들과 함께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사실 지금 정말 정말 감사한 초기 멤버분들이고, 이 커뮤니티에서 어떤 걸 더 얻어가고 싶으신지, 무엇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지를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좀 의견 달라고 남겨놓은 스레드가 있는데, 거기 좀 그날만 받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좀 더 의견들 주시면 제가 계속 네, 참고해서 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테스트 기간인 만큼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더 150명으로서 좀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점들, 이런 거면 나한테 더 도움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면 좀 더 활발한 커뮤니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의견들 편하게 많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늦은 시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커뮤니티 지금 네, 초기 멤버로 빛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